이번 차시에서는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IT 산업 및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정보 강국으로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얼마나 자주 사용하나요? 이메일, 뱅킹, 지하철 노선도, 지도, 인터넷 검색, 카톡 등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 한국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주로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말해보시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빠르게 정보화 사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컴퓨터, 통신 분야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과학 경쟁력은 세계 6위, 기술 경쟁력은 세계 13위로 정보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반도체, 휴대폰, 디지털 TV 등 정보통신 기술 관련 산업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분야로 성장하였고 전체 산업 수출 중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제어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교통정보 시스템, 교통카드를 활용해 버스나 전철을 이용하는 교통결제 시스템, 범죄 신고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범죄 신고 전화 시스템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높은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사가 만든 스마트폰은 세계 시장에서 34%의 점유율을 차지하여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품질과 무선 인터넷 속도는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2위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여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민원 신청 등을 집안에서 손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24는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전자민원 서비스이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등의 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 등본 발급, 전입신고, 납세 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이사, 사망, 자동차, 부동산, 취업, 창업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과 관련된 민원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묶어서 안내하는 민원 패키지 서비스와 가족, 건강, 세금, 연금, 범칙금, 자동차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생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생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원조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국이 지원하고 있는 공적 개발 원조는 약 18억 달러에 달합니다. 공적 개발 원조는 현금 지원, 물자 지원, 인프라 구축,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으며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교육, 정보통신 등에서 활발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네갈의 마을에 우물을 파고 식수를 공급하는 수도관을 설치한 사업,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가족과 집을 잃고 떠도는 난민이 머물 컨테이너 집을 짓고 아이들을 위한 태권도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 모로코의 청소년들에게 자동차 기술을 가르쳐 취업을 돕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 사업, 네팔의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 교사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 등이 공적 개발 원조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2004년부터는 기존의 방식 외에도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을 통해 한국의 경제개발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을 통해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고자 만들어진 기관이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개발도상국이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 탄자니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제로 헝거 커뮤니티 프로젝트에서는 노동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에게 일당으로 식량을 지급해 배고픔을 겪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는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세계 속의 정보 강국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 정보통신기술 관련 산업을 전 세계로 수출. ICT 산업의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이 편리하게 변화. 2.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대한민국.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 공적 개발 원조,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 정보통신기술 ICT의 발전에 따른 변화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스마트폰 보급률이 떨어졌다. 2번. 가족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3번. 인터넷과 홈쇼핑 등을 통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4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다음에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무엇은 한 국가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원조를 말한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4년을 기준으로 약 18억 달러의 무엇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모든 나라는 세계 속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공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종과 나라가 달라도 우리는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차시에는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과 입법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